다음은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주진익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주진익이에요. 예산에 어떤 카페를 갔더니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낙엽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그게 호법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들녘에는 가을 거지를 하고 있고요. 가을도 아주 깊숙이 중순으로 접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홍성 미래교육 비전 수립 및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주신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운동, 어떤 복지운동,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합 교육 공동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물음과 대답의 연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어떤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인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적 접근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마도 과학적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식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을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듯, 교육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을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철학은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의 모양과 색깔, 향기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과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고,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태와 환경의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AI 소프트웨어 증강현실과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디지털 전환, 그리고 마을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마을, 이를 위한 어떤 대외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6월 13일 날 교육협력단을 13명 각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해서 현재 4번의 모임을 갖고, 소모임까지 하면 아마 7, 8번의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미래 교육에 나가야 될 방향을 설문을 통해서 아마 1,300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토론하는 장이 열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대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홍성교육이 나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11월 중순 정도에 미래교육 발전위원회의 당당한 추인을 받고 12월 정도에 비전 선포식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홍성군 천하에 천명함으로써 그야말로 2023년을 미래교육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당당한 모임이 오늘 이 모임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홍성교육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탄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해서 우리 홍성교육이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한 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멀리서 우리
미래교육과 학교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토론회의 좌장으로 오신 양병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에서 각계각처에서 민관학을 대표해서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교육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기원하고 저도 홍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의 사회와 교육 혁신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을 들으신 후에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어서 청중과 함께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자들께서 원고를 준비하셨고요.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5분 정도씩 8분이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네, 순서는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군청의 담당 국장님까지 이렇게 8분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 발표할 때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는 전체 소개는 안 하고요. 그분이 발표하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부모 대표로 박은영 선생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홍성교육에 바라는 점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군 학부모협의회장 박은영입니다. 우선 홍성 미래교육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학부모 대표로서 함께 하게 된 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더불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홍성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코로나 블루에 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면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혼자만의 공간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겪게 된 심리적 우울감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지난 2년간 이렇게 비대면 활동에 익숙해졌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대면 활동을 시작했지만, 학교 생활의 부적응 및 또 교우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겹치면서 학교 안팎에서는 학교 폭력 사태의 증가와 심각성 및 또 자살 위험군 학생 수의 증가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부디 바라건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해서 학업을 수행하고 마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해서 근본적으로는 예방하고 전문적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학생 인권 강화에 비례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힘써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익히 알고 계신 홍성 지역 관내에서 그 학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또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은 이미 교권을 능가할 만큼 비대해진 그 학생 인권 강화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때로는 선생님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수도 있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마저 손을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깊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교권이 어느 정도는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이번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장 직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는 교권을 어느 정도 바로 세워서 교사가 교사다울 수 있고 학생이 학생다울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지자체의 바람입니다. 미래의 홍성을 이끌어갈 홍성형 인재를 발굴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는 것인데요. 매년 열리고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매해 높아지고 있는 점 학부모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진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진학에 맞춰진 인재를 또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학을 포기한 채 홍성에 남아있을 학생들이야말로 홍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이 충분한 홍성형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생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이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홍성에 남아 있을 만큼 값진 비전을 보여주고 키워준다면 이것이야말로 홍성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는 보여주기식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된 진로 아카데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좀 더 홍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련의 다양한 비전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에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홍성사랑 장학회와 연계해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창업 비용을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해서 해주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성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충남에서 으뜸이 되고 또 전국으로에서 으뜸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늘 홍성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전체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굉장히 갈등적인 주제죠. 학생의 인권과 교권. 근데 이게 꼭 대립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매스컴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장면으로 대립되어 버렸는데 지역 학부모들이 혹은 주민들이 학교를 잘 지원해주는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일종의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적 장면에서 일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게 바라는 것으로 너무 진하게만 그리고 떠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자체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교육 쪽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세금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모든 주민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내포초등학교 김영희 교장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포초 교장 김영희입니다. 마스크 벗은 모습이 더 예뻐서 발표할 때만 잠깐 벗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 말이 맞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교육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마을,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할 때 홍성 군민, 홍성 교육가족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교육하기 좋은 홍성. 홍성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각 학교에서 틈틈이, 충실히 또 탄탄하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통계를 들어서 홍성군은 학생 수가 군 지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계룡 다음에 학생 수가 많고요.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은 아산과 홍성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소문이 나서 홍성의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당진 쪽에서 전학을 오는데 또 입소문을 타고 또 전학을 자꾸 더 와서 너무 고민일 정도로 전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건 홍성 교육과정이 잘 운영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입니다. 홍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충남군 지역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가 7월 25일에 인증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동들이 놀기에 또 교육하기에 좋은 도시라는 뜻인데요. 지자체에서 홍성초와 홍주초에 돌봄 교실을 운영해 주시고 있고요. 학교와 같이 LH 아파트 내에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내포초 바로 옆에 홍성 가족 어울림 센터를 지금 지어서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돌봄 교실, 청소년 활동실, 가족 상담실, 가족 도서관, 또 놀이터, 실내 놀이터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지금 내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홍성읍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승환 국장님이 이제 오늘 오셨는데 국장님께 또 말씀드릴 것은 학생을 위한 투자, 교육을 위한 투자, 이게 학교를 위한 투자가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표가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군수님께 꼭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 K-팝 고등학교 이승열 학생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포의 진로융합교육원이라고 진로 진학을 위한 그 기관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웅장한 기관이 이제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진로 진학 고민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홍여고 바로 뒤에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가 있어서 코딩이나 로봇이나 AI 쪽에 학생들이 체험하기 좋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산수리에 유아교육원이 있고요. 덕명학습장애인은 안전체험관, 홍성역사교육관, 그다음에 상상이룸 공작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부모와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한다면 자녀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학교와 마을과 또 지자체가 손을 잡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이 가장 훌륭한 좋은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손잡고 나아간다면 홍성 미래교육은 더 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를 대표하셔서 학교와 지자체 또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홍성이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느는 것은 그래도 지역 개발이 그 아파트를 많이 져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교육을 시켜서 내용적으로 좋은 교육 계획 뭐 이런 걸 세워서 어떻게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도 아니 머무르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학생 당사자의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K-팝 고등학교의 학생 대표이신 이승열 군 말씀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K-팝 고등학교 학생회장 이승열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작성된 원고를 바탕으로 의견 발표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홍성교육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 계획 의견 나눔 자리에 참석하여 홍성군 학생들을 대변해 앞으로의 홍성군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며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차망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는 홍성교육에 학생의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 교육 비전에 어울리는 교육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홍성에서 중등교육을 받으며 제가 가진 이점을 생각해보니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 2022년에 들어 정보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 직업, 교육 등 모든 경계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여러 능력을 전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진로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의 상황을 견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진로 체험을 3년간 겪었음에도 저와 제 주변 친구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이 저하되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만 더욱 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좋은가를 두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패션 모델이라는 직업과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상담을 하였고 인터넷에서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패션 모델이 되기 위한 진로 계획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무렵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직업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5년 내지 10년 후 미래의 직업 세계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면 패션 모델보다는 패션 모델과 대중문화 예술을 융합한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는 것이 장기적인 미래를 보았을 때 저에게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합 엔터테이너로서 진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교육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 탐색하게 되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 K-팝 고등학교에 입학해 보컬 전공을 하면서 전문적 교육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친구들에 비해 빨리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그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과 여러 선후배들은 아직까지도 진로 희망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막연하게 생각만 하여 걱정을 안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성교육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여러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을 넓혀주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되는 교육,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한 후에도 그것을 구체화하며 때에 따라 다른 매체와 융합하여 장기적인 진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저의 의견을 통해 홍성군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홍성군 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컬 전공이에요? 노래 한번. 네, 나중에 시간 되면 한 곡 불러주세요. 정말 자신 스스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역량이죠. 본인이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자기의 성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성의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용 전문가들이십니다. 우선 환경 교육 전문가 신은미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은미라고 합니다. 그 환경교육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환경운동가이고요. 이제 이렇게 지역의 환경교육의 방향을 사실은 지역의 시민단체에 물어주셔서 이제 그 자체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서 환경 문제와 그다음에 지역의 현장 이야기를 이제 중시하신다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홍성 교육 중에 수준이 조금 그래도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저 지역에서 이제 제가 환경운동도 하지만 이제 교육청에서 뭐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뭐 활동 그 단체, 그다음에 이렇게 부문별로 사실은 모임을 꾸려서 논의가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점은 저도 조금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00년 대계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탄소 시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시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후위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채 7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저희에게 좀 절박하고 총체적인 난국으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사실 기후위기이고 뭐 모든 분야의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놓여 있는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되 굉장히 좀 시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기후환경 교육 현안을 조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갔더니 1, 2학년 친구들도 탄소 중립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인식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선생님들께는 또 하나의 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분야에서 환경교육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맡고 싶지 않은 업무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비슷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후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지역적이고 생활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탄소 중립이라는 한 단어로 유행어처럼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에너지도 아껴 쓰고 쓰레기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이해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갖고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산 구조가 잘못됐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부분, 구조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지금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다행히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을 4시간 의무화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이행해야 되는 부담으로 갖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서 이 4시간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로 채워졌고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나중에 좀 검토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환경 수업이 조금 분야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태 수업이라든지 이제 제가 자원순환 교육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분리배출 수업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되게 축소되어 있고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기후 변화나 환경 생태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폭넓은데 이제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교육들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황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 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업에 사실 녹아 있어야 되고 학교 현장에 아니면 학교 문화에 학교 전체 아이들의 생활에 사실 녹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수업 중심으로 자꾸 이제 교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불일치도 말씀하셨고 괴리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으로 할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아이들하고 만나는 공간에서 아니면 만나는 활동에서 반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 활동과 연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실은 얘들아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과 부담과 협박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어떤 생활을 실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아직 한 것도 없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해결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죽을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교육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될지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기후변화에 드러나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후변화의 불평등성, 이게 똑같이 가지 않잖아요. 불평등성이라든지 어떤 정치의 책임, 뭐 현실 정치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 무엇을 결정하고 결정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저는 환경운동가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돼서 에너지나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 삶의 전환 교육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우리들의 언어, 우리 지역의 언어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자면 현장하고 교육청 이제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격차가 조금 현장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자면 사실은 저는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데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연결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관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하지 않더라도 코디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좋은 강사들, 좋은 마을교사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기후변화라고 하면 너무 큰데 충남이랑 홍성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작게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들로 부터 시작을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축산으로 인한 문제, 또 그로 인한 뭐 채식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지가 얼마만큼 파괴되고 없어지는지, 그다음에 그게 생물 다양성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4시간이 의무라서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12년 우리 이제 중등과정 안에서 이걸 어떻게 기후변화 교육을 녹여낼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군청에서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얘들아 기후변화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탄소 중립 조례도 없어요. 에너지 센터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사실 구축이 돼야 내가 배웠으면 맞아, 말한 게 여기 있고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라는, 우리 지역에 살 수 있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구현하는 거는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군청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의 책임이 그런 면에서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교육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제가 경험 바로는. 그래서 교육 오히려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저희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온실가스의 주범이고 기후변화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도 또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도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중요해서 계속
말씀을 해도 끝이 없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학생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개인적 책임을 계속 묻는 것보다는 국가의 책임 그리고 기업의 책임 또 지방 정부의 역할, 교육청의 역할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요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교육을 하시는 조원찬 교감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성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성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책들도 쓰고 그랬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로는 홍성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홍성만의 특색 있는 교육 여기에 향토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양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내용 속에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육 환경의 변화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OECD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2030년을 내다보면서 학습 나침반 2030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이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서는 앞으로 미래 세계가 불확실할 거다. 예측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웰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포용성, 형평성 등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학습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변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왔던 지식, 가치,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동시에 자기가 끄집어내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변혁적 역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OECD 학습 나침반에서는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 주체성은 결국 뭐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만을 위한 행복, 웰빙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서 사회, 내가 속한 사회가 함께 웰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변혁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학생의 행위 주체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혁적 역량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행위 주체성이 발현이 잘 되려면 사회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또 OECD 나침반은 사회 구성원들 즉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협력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협력적 행위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같이 돕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향토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살고 또
서로가 어떤 공감대를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정체성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조례를 비롯해서 충남교육청에 이르기까지 향토사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본 홍성교육지원청에서도 그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홍성만의 특색 있는 어떤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땐 미래와 관련해서 변혁적 역량, 학생의 행위 주체성, 또 교육 공동체의 행위 주체성, 이러한 것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향토사 교육에서 나오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 말씀을 드리면 홍성 지역의 이 향토사 교육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은 교육 공동체의 협력적 행위 주체성과 상호 작용을 하며 홍성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선현들의 변혁적 역량을 학습하는 가운데 학생 행위 주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곧 OECD 학습 나침반 2030이 추진하는 교육의 목적, 즉 학생 자신과 지역사회의 웰빙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ECD나 유네스코가 요즘 변혁적 역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과 교사의 주체성, 행위 주체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즉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전 세계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원고를 못 보셔서 좀 아까운데요. 나중에 원고 한번 공유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십니다. 그것을 특히 이제 향토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는 데서 조금 그 교감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있으신 건데, 결국에는 향토사라는 것을 그냥 역사, 고리타분한 역사로 이제 이해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존재하는 실존자로서 학생들, 아동들, 또 주민까지 이 홍성에서 내가 산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거에서 주체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긴 시간 이어온 그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앞으로 미래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사고한다면 훨씬 더 본인의 그 좌표가 정확하게 찍혀 있는 것이죠. 부평초처럼 떠도는 게 인생이 아닌 것인데, 우리는 늘 서울을 지향하고 혹은 뭐 밖을 지향하는 그런 한계의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좌표를 찍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지금 청소년 쉼터에서 팀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철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에서 쉼터를 30년 운영하고 있는 이철입니다. 네, 제가 참 선생님들께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한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쉼터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걸 참 아픈 이야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입소 대상 아이들이 가출, 폭력, 절도, 이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선도 대상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100% 바뀐 게 뭐냐? 부모님한테 학대,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 경계 쓴 친구들, 약 먹는 아이들이 와 있어요. 이게 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살필 일소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아픈 게 뭐냐면, 미래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되는 청소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 건가, 그 이야기가 없다는 게, 이 아이들도 청소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 꺾고, 요즘 어머니들 30대 40대 어머니들이, 모든 어머니들이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내 아이를 잘 키우나 방법을 모르고 계세요. 왜? 엄마 아빠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남자아이가 우리 집이 여인숙 같다고 물어봤어요. 너희 집이 왜 여인숙이야?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누나 따로 자기 따로 아침에 나간대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누나 따로 자기 따로 귀가한대요. 내가, 야, 근데 그 불행하게도 그 엄마 아빠 저거 압니다. 고급 공무원이에요, 두 분 다. 근데 그러면 누구 한 달에 밥을 몇 번 먹어? 가족들이 두 분인가? 세 번 먹는데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엄마 아빠들은 다 바쁘다는 핑계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쉼터를 지금 30년 운영하면서 너무 마음 아픈 게, 차라리 아이들이 가출 이런 애들이 와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부모들한테 학대로 와버린단 말입니다. 학대는 뭡니까? 어릴 때 한 번 학대 받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걸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 미래교육 이 토론 중에 여기 담당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아이들이 축소가 적어지면 관심이 좀 적어도 되는데, 이런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각 학교에 분노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 학교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기숙사형으로 지어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이런 학교형을 만들면 아마 선생님들이 엄청 교육하는 도움이 되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그 가정에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생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꼭 부탁드리고,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군청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 안 해주시면 내가 이 마이크 들고 군청에 가서 이거는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돌보셨던 그런 경험에서 코로나19에 변화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집이 여인숙 같아요. 이런 말이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게 하고 있는 얘기겠죠. 독일은 사회적 부모, 사회적 가족 이런 표현이 있는데, 5명의 아이가 마을에서 태어나면 4명은 자기 가족이 키운다. 1명은 마을에서 같이 키운다. 이런 그냥 속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시스템적으로 우리 아이들 돌보고, 그 아이들이 교육받고, 그 아이들이 진로를 찾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지만 완전하진 않은 상태라서, 지금 쉼터의 팀장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염려하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염려가 생겨요. 그냥 한 번 듣고 또 이제 우리 1년을 잊어버립니다.
네, 매일매일 보시니까 그건 이제 신 국장님도 똑같은 기후위기도 사실 우리가 들으면 아 맞아 그러지만 이건 사실은 이런 주제들은 이거 지금 우리 세 주제 역사 그리고 기후위기 교육복지 이건 계속해서 조그만 포럼을 계속해서 홍성 내부의 사람들의 고민으로 그리고 뭔가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제 얘기를 이재혁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에서 왔습니다. 햇살배움터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재혁입니다. 오늘 발표하기 앞서서 이 자리가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여 가까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이제 끝나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후배가 생활해야 할 어떤 학교와 또 마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획한다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저희 1기 마을학교가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돼서 올해까지 이제 1기 마을학교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해오면서 한 가지 좀 고민해봤던 지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각 마을별로 좀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시기, 그러니까 각각 마을학교별로 고군분투했던 시기였고, 저는 2기가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저희 이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 또 교육지원청, 마을 그리고 또 이 학습에 어쨌든 주체인 학생들이 함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들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학 없이 방향 없이 가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도 우리의 중장기적 목표가 사실 좀 부재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과 학교가 또 지자체가 함께해서 그런 철학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1차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오랜 시간들을 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마을 교육이 2010년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을 보면 그 인구 감일,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일, 또 고령 사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이 소멸화되는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 시점에서 마을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시 복원할까에 대한 고민의 와중에 마을 학교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학교가 잘 돼 있는 곳들을 보면 끊임없이 인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유지되는 현상들을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을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아이들도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그럼 이제 평생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아동 청소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소멸을 막는 여러 방법 중에 좀 마을 교육이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새 이제 근래 들려오는 이야기로 지역 여론이나 또 도의회, 지방의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움직임들을 보면 이 교육 현안들이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폐기하거나 뭐 보류하거나 한다는 소식들을 좀 접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역사회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고 결정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 정치적 이해나 견해가 조금은 다르더라도 정말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은 그런 이해와 관계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와 결단들을 좀 내려주셔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협조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성에서도 이제 홍동면이 나름대로 마을 교육의 생태계를 구축해가면서 학교와 또 지역 어른들 또 지역의 여러 생산 기반들이 교육하고 잘 어우러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심자 역할을 하시는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홍성군의 교육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홍동면의 교육, 마을 교육에 대한 비전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마을의 교육적 가치, 철학, 그리고 아지트와 같은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로 이제 학생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얘기였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혁신교육센터장님께 앞으로 다른 시군 할 때 시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단위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촘촘하고 내용이 있는, 그리고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계획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비슷한 얘기하셨고요. 색깔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던 단체장이 그거는 뭐 여야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전의 군수의 색깔 그리고 주요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교육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군청에 이쪽 분야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 모셔서 지자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청 김승환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많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의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의 한 축인 사회교육을 우리 홍성군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학교의 교육 경비 지원 내용과 또 학교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평생교육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약 15년 전인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청 조직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활동하게 하고 또 그 이듬해인 2008년도에는 폴리텍대학 내에 우리 홍성군청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실을 평생교육장으로 만들고 또 2018년도에는 내포 신도시에 주민복지복합지원센터 내에 강의실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됨으로써 이제 우리 홍성군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서 2013년도에 지정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개 읍면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해서 18개 강좌에 한 9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1개소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그 수강을 시킴으로써 그 중에서 73명 정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 인증서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기조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던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특히 이 사업에 집중을 해서 지금 현재 9개 읍면에서 1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 560명 정도 됩니다. 그 560명을 대상으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 교사가 돼서 8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학교 교육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의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또 기숙사, 운동장 이런 거를 이제 건립하거나 보수할 때 전체 사업비의 30%를 이제 홍성 군비로 대형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현재 관내 9개 고등학교의 심화 학습을 위해서 3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원어민 영어 보조 강사, 보조 교사 인건비로 1억 6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따라서 2억 4천만 원, 또 4개 고등학교 운동 경기부, 뭐 정부나 태권도, 양궁, 야구가 되겠습니다만 3억 3천만 원 정도, 기타 외국어 영어 캠프라든지 방과 후 학습, 또 학생 수영장 운영, 고등학교 입학 지원금, 또 한중 국제 문화교류 등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K-팝 콘테스트에 이제 드론 경기 기능 대회도 지원할 계획이어서 매년 약 한 20억 정도를 이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교육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친환경 무상 급식인데요. 관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7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사랑 장학금을 모금해서 매년 한 250여 명에게 3억 원 정도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는 홍성의 미래교육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인 만큼 또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진행하는 그 교육 사업 중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 치중하고 더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는 건지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말씀해 주시고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은지 의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 교육 경비를 씁니다. 그 경비를 그동안은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가 협의했어요. 거기서 끝쳤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혁신교육 지구를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학교 교장들이 와갖고 안 된다, 과거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돈을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 학생의 의견 같이 공론장에 놓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육계획을 세울 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늘 열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 국장님께서 판을 여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운영위원회들이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평생학습으로 주민교육 얘기를 하지만 주민이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동 청소년들과 관계하는 그런 실천들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 경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얘기했지만 교육 경비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흥시장이 교육 경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도시에 도로 1km를 내면 120억이 든다. 나는 1년에 1km씩 안 놓겠다. 그래서 예산을 120억을 교육 경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천했어요. 그 사람이 12년 시장을 했는데 시흥에서 떠나던 아이들이
시흥은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됐습니다. 스스로 교육자치도시라고 시장 그리고 시가 학교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홍성의 미래하고 좀 청사진이 같이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7분입니다. 저희 얘기만 잔뜩 해버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두 분만 질문이나 소감 얘기 듣고 저희 이 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손 들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도 얘기해 주시면 환영합니다. 이재학 선생님이 오래 참고 재미없는 거 오래 참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새로운 경험이셨을 것 같고요.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한 분. 고맙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선생님, 어머님. 네, 저는 홍성에서 5 아이를 초중고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좀 유익한 시간이어서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 주변이 쾌적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청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국장님 들으셨죠? 네,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이런 게 아니고 미래를 살 친구들이니까 좀 더 학교 주변이 세련돼지고 또 더 멋지게 구성되는 것. 등굣길부터 학교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도 좋습니다. 학생도 의견 좋고요. 네, 학부모님께서 5명이나 홍성군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감사도 드리고 마지막까지 의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걸친 제가 강의를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저처럼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의욕이 있으실 거고 희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아동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중요한 거는 관계라고 생각돼요. 지금 한 동네에서 혹은 홍성군이라는 곳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집이 여관 여인숙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가 유령 도시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있든 아이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자기 길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에는 매개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학교일 수도 있고 청소년 센터일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일 수도 있고 복지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더 많은 관계와 이야기와 또 다양한 활동들이 꿈꾸는 넘치는 곳, 이런 홍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군수님 혼자 만들 수도 없고 교육장님 혼자 만들 수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고, 특히 종합계획을 세우실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운영위원회께서 그것을 잘 정리하는, 두껍지 않아도 좋다, 우리 얘기가 다 들어가고 우리의 희망이 들어가는 그런 워크숍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 혁신교육센터 이 센터장님께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교육청의 미래교육센터 센터장 이용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패널이나 청중에서 주신 말씀 잘 새길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15개 시군 전체를 돌면서 미래교육과 관련된 소통마당을 진행하려고 예정이 돼 있고 홍성이 지금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홍성은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돼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 개진된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정리해서 충청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진행해 나갈 건지 충분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또 8분의 패널 위해서 감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홍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으니까 자축하는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